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2월 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인 1표제가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지난 12월에 1인 1표제를 민주당의 중앙위에서 마지막으로 그 정족수 미달로 부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찬성 60.58, 반대 39.42. 이게 여러분들 찬성과 반대가 60대 6대 4 정도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서 비슷해져? 어디랑 비슷해요? 정청래 대표 전당대회 때 나오는 숫자랑 비슷한 거예요. 아직도 저것들은 연병을 하고 난리를 쳐도 중앙위에서도 6대 4 정도로 1인 1표제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찬성 312명, 60.58, 반대 203명으로 지난번에는 한 73%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72.65, 이번엔 60. 저것들이 이번에 막 조직적으로 가담해갖고 1인 1표제 부결시키려고 막 했는데,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 그들은 1인 1표제를 왜 부결시키려고 할까? 이게 합당 찬성이냐 반대도 아닌데 당원인들에게 주권 주기 싫다는 겁니다. 아니 쉽게 얘기하자고요. 당원들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1인 1표제 하면 니들은 휘둘려서 안 돼. 간단한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잖아요. 어? 지네들이 과거같이 대의원제를 유지해갖고 결국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지방선거 장악을 하고 결국은 2028년 공천권 처먹으려고 하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무슨 1인 1표제가 정청래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다? 왜? 정청래 잘못하면 날아가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청래가 1인 1표제를 하면 유리하다는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당원들에게 잘하기 싫다는 거죠. 아니 잘 생각해봐. 1인 1표제? 그럼 누구나 동등한 조건이 된 거야. 근데 얘네들은 1인 1표제 하면 정청래가 유리하대. 그럼 자기네들은 당원들에게 더 잘 보여갖고 정청래에게 우호적인 당원들의 어떤 시선을 자기네들이 더 잘해갖고 자기네들이 지지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냥 1인 1표제에 반대야. 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1인 1표제 됐으니까 모두가 이제 출발점이 같잖아. 그럼 누가 더 당원들의 마음에 들게 개혁적이고 더 열성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냐? 이걸 당원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출발점이 이제 같아진 거예요. 과거에는 대의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출발점이 달랐어요. 아무리 당원들에게 인기가 많아도 대의원표를 잡고 있는 사람이 늘 최고위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그런 현실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당원들한테 지네가 더 잘하려고 해야지. 이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더민초 초선 때부터 못된 거 배우면 안 돼요. 의원님들, 내가 정치를 당신들보다 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정치를 처음부터 잘 배워야 돼요. 이렇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랑 어울려갖고 개파질하면 안 돼요. 정치는 개파질하면 망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왜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뭐 개파 없는 정치가 어디 있었냐? 리더가 있고 그럴 때는 전부 개파가 있죠. 제가 왜 여러분들 더민주 전국혁신의 해체를 주장하냐면요. 지금 모두가 찐명이에요. 지금 민주당 당원들 중에 이재명 내려가라고 하는 세력이 있나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재명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 맞다, 한 명 있다. 누구? 이현주. 이재명 레임덕 거론하는 이현주. 국힘당 DNA 어디 못 가죠. 지금 1년도 안 된 대통령한테 저러다가 레임덕 온다라고 망발을 퍼붓습니다. 응? 지금 어디? 민주당. 어디서 왔어? 국힘당. 하는 짓은 뭐야? 극우. 여러분들 이현주가 왜 합당을 저렇게 쌍수 들고 반대할까요? 응? 여러분들 과거에 이현주 삭발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현주 막 눈물 막 이렇게 쇼하면서 삭발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왜 삭발했는 줄 아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 시켰다고. 조국 법무부 장관 시켰다고
석발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연병 떨었던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현주는 조국 혁신당과 합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제 봐도 왜 이현주가 저렇게 합당에 쌍수를 키고 난리를 치고 해서는 안 될 말인 선까지 넘으면서 1년도 안 된 대통령에게 레임덕을 올 수도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이게 해당 행위예요. 나는 이게 국힘당에서 한 얘기인가? 국힘당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벌써 레임덕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조선일보 이런 애들이 얘기하면 아 레임덕. 민주당 1인 1표제가 대통령의 레임덕 조짐으로 나타날 수 있대요. 아니 당원 1인 1표제가 왜 대통령 레임덕이 와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내가 머리가 나쁜지 모르지만 오늘 1인 1표제가 통과가 됐는데 1인 1표제가 통과가 되니까 저러다가 대통령이 레임덕이가 올 수가 있대요. 왜? 1인 1표제를 하면 대통령을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잘한다 응원을 80% 이상 응원하고 있는데 민주당 당원들이 대통령을 까나요? 아니 난 너무 웃겨서 그래. 1인 1표제가 레임덕이랑 무슨 관계냐고. 관계가 있나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저딴 걸 최고위원이라고 앉혀놓고 개소리를 아침마다 듣는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표정은 표독스러워 갖고 못돼 처먹은 얼굴로 눈가리는 요지랄 떨면서 응? 눈가리 열에 뜨고 당대표 째려보고 응? 아유 진짜 응? 저딴 걸 최고위원이라고 아침마다 응? 한심해갖고 씨. 근데 미안하지만 니넨 안 된다. 네, 여러분들 이제 1인 1표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는 당원 주권주의, 당원 민주주의가 실현이 됐고요. 이번 이제 앞으로 모든 전당대회 모든 선거는 이제 1인 1표제. 이거 뭐가 좋은 거죠? 이제 지역구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구가 과거에는 한 서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방 같은 한 지역구에 권리당원이 한 45명, 50명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보면요, 그 지역에서 관광버스 한 대, 두 대 이렇게 대절해갖고 쫙 와갖고 여러분들 전당대회 할 때 주변에 버스 쫙 서 있는 거 봤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전당대회 가보신 분들 있죠? 가면 지방에서 와갖고 버스 엄청나게 써 있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없어지냐? 예전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를 따로 했잖아. 근데 이제 1인 1표제가 되는 순간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치? 이제 알겠어요? 과거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권리당원 투표에서 몇 프로, 대의원 투표에서 몇 프로 합쳐갖고 몇 프로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당대표 누구, 최고위원 누구 이런 식으로 됐잖아. 그럼 어때? 어차피 대의원 표나 권리당원 표가 똑같아. 그럼 어떻게 그냥 투표하면 돼? 응? 표의 등가성이 1대1이니까 굳이 지방에서 돈 써가면서 관광버스 태워갖고 오는 와중에 지역위원장이 마이크 잡고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투표해야 됩니다 이런 개소리 안 들어도 돼. 응?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전당대회 할 때 전세버스가 사라진다. 봐라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앞으로 이번 전당대회 8월 전당대회는 전세버스가 보이지 않는다. 왜 전세버스가 보이지 않느냐? 대의원 투표를 따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대의원 투표를 따로 마지막 날 했었거든. 항상 전국의 대의원들은 마지막 날 모여갖고 투표를 했는데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모두가 똑같이 온라인으로 문자 받고 온라인으로 전화 ARS 받고 1인 1표제 하면 되는 거고, 이제는 그 지역의 권리당원들에게 뭐 극진한 대우를 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 지역의 정치인들은 근데 그 여태까지 대우받던 좀 대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서울 되면 뭐라도 하나 뭐 사과라도 한 박스 받고 뭐 좀 그런 사람들도 일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서운해하실 거 없습니다. 이제 그 지역 각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지역의 대의원보다는 민주당의 더 개혁적인 목소리를 누가 내냐, 그리고 더 민생을 누가 더 제일 잘 챙기냐, 그걸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건 민주당이 여러분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힘당은 1인 1표제가 된 지 오래됐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민주당과 국힘당이 정당 민주화는 국힘당이 오래전에 됐습니다. 국힘당은 1인 1표제 된 지 꽤 됐어요. 근데 우리만 맨날 뭐 70대 1, 20대 1, 뭐 이렇게 됐었어요. 응? 우리가 이제 1인 1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기쁜 날, 여기저기서 정청래 대표 당하는 거 보면서 참 속상하고 마음 아팠죠? 우물 안에서 아무리 발광을 하면 물만 흙탕물로 되는 것이고 바다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쓴다. 민주당의 큰 이게 뭐냐면 그동안 민주당 권리당원이 1, 2년 정도 됐다 그러면 이게 흔들렸을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오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이 민주당의 온라인 당원 제도가 1, 2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그랬을 텐데 민주당의 온라인 당원 제도가 거의 이제 10년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던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분열도 받고 분당 사태도 지켜봤고 민주당 내 계파 싸움도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을 너무 개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정치 초짜들이 모여갖고 당원들보다 수준이 안 되는 어디서 갑자기 찐명파리하면서 나타냈던 원외위원장, 이것들이 배출한 더민초, 이런 인간들이 민주당 권리 당원들보다 역사도 없는 인간들이 나와서 지금 여기서 민주당의 1인 1표제를 방해하고, 민주당 여러분들 당원들이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 박근혜 탄핵을 거치면서 그 추운 겨울에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고, 그 문재인 정부와 함께 또다시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던 그 거룩한 지지자들이에요.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거치는 이 민주당의 거룩한 계보, 그게 민주당의 역사죠. 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아무리 발광을 하고 이현주나 이런 하바리들, 찐명파리들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 왜 못 이기냐면 민주당 당원들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무엇이냐?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가 더 커요. 그쵸? 우리는 이명박근혜 정권을 겪어봤고 윤석열 정부를 겪어가면서 당에서 이렇게 분열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거부감이 큽니다. 당원들은 지금 저렇게 정청래 대표가 독단이니 독선이니 하면서 쏘아붙이는데, 저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이게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이 가장 힘이 셀 때 당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뒷받침을 하고 개혁에 앞장서야 되는데 당내 사실상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권력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경종을 울린 거예요. 제가 이따가 요 말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1월 28일 날 시사타파 뉴스에 컬럼을 쓴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은 어떻게 싸우면 이기는지를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대선을 잡을 때는 아슬아슬하게 잡아요. 질 때는 대패를 해요. 한 번도 편안한 대선을 치른 적은 없어요.
윤석열 탄핵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불안해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대선에 참패를 한 적은 많아요. 이명박 대 정동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패였어요.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다 이길 때 우리는 겨우 이겨요. 이럴 때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타파님, 문재인 대통령도 여유있게 이겼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여유있게 이겼잖아요. 천만의 말씀.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가 탄핵 국면을 겪었지만 그 당시에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가 3명이 분열이 됐는데도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은 41.1밖에 안 돼요. 그쵸? 41.1밖에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여유를 이겼다고? 천만의 말씀.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주의 헌법을 파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는 41%가 더 나와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항상 우리는 긴장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단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이다. 그 대표적인 게 언제죠? 2022년 대선이에요. 사상 처음으로 0.73이라는 26만 표 차이로 집니다. 그때 심상정이 가져간 표가 80만 표예요. 벌써 잊은 거예요, 사람들은. 심상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만 들어줬으면 윤석열이라는 정권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벌써 잊은 거예요. 지금 합당 반대하는 자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본인들 유불리에 따라서 합당을 반대하는 거죠. 합당은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합당은 당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합당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당원 투표에 붙이자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죠? 지네가 합당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만함이 있는 겁니다. 합당이냐 반대냐는 당원들에게 맡기고 본인들 일을 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에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본인 일들이나 해라. 합당이냐 아니냐는 당원들이 결정한다. 당신들 개파 몰려다니면서 당신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전당원 투표로 갑니다. 지금 쟤네들이 저렇게 쌍수 들고 합당을 반대하는 이유는 보면 자기네들이 위치가 불리하니까 계속 지금 여론작전, 여론공작하는 거예요. 당원들이 처음에 합당 찬성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합당을 하자라는 소리를 못 붙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찐명파리하는 인간들이 나와갖고 이때다 싶어갖고 존재감을 알리고 선거에서 자기가 조금나마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합당 반대에 저렇게 이름을 올리는 게 대표적인 한준호 너. 경기도지사 선거 추미애 대표에게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느닷없이 기자회견 열고 그냥 선거나 준비하셔. 니는 당원들 마음 의사 묻고 최고위원 사퇴했니? 준호씨 최고위원 할 때는 언제고 당신 최고위원 해갖고 인지도 올린 다음에 경기도지사 나갈 겁니다 라고 했으면 아무도 안 찍어. 응? 그냥 선거 준비나 하셔. 선거운동이나 하셔. 뭔 놈의 합당 찬성이냐 반대냐 주접을 떨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다음 총선 때 날아갈 놈들 많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얘기할게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은요, 갑자기 민주당이 여러분들 태어난 신생정당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지하고 투표했던 분들이 계실 테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투표하고 지지하고 민주당을 사랑했던 분들이 있을 테고, 문재인 대통령 때 국뽕이 차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투표한 사람들이 있을 테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이제는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가 언제죠? 7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솔직히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88년 정치나 이럴 때는 저희 아버님에 의해서 보라매 공원에 응원 갔던 기억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투표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투표를 했지만 저는 제가 본격적으로 사랑한 정치인은 김대중 대통령은 존경하는 정치인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사랑하는 정치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음 아픈 정치인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저에게 이재명은 그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보고 싶은 정치인이고 현재까지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아셨죠. 얘네들이 원래는 원외 위원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을 처음부터 욕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에 의해서 지난 총선 때 물갈이가 가능했고 그 원외위원장 협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더민초가 요번에 뭐 합당 반대 30명 40명 이쪽에서 배출한 거예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냐? 얘네들은 이재명 대통령 파리를 하면서 지금 또 다른 권력 투쟁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새로운 찐명계라는 계파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20년 30년 민주당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계파 때문에 싸움 벌어지고 동교동계, 친노계, 친문 뭐 이런 엄청난 민주당 지지자들을 지쳐버렸어요. 지금 여러 번 이제 유튜브에서 난리치고 지금 찐명파리하는 일부 의원들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심지어 그러니까 1인 1표제나 합당이나 이런 걸 반대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지냐면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인기가 없고 그런 걸 떠나서 질 수밖에 없는 것에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 지네가 먼저 시비를 거는 거예요. 1인 1표제를 반대할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1인 1표제를 아무리 찐명파리를 해도 1인 1표제는 반대할 명분이 없는 싸움이에요. 두 번째, 합당 처음에 반대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반대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반대하면 나중에는 당원들에게 묻자라고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을 계속 절차와 시끄럽게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왜 쟤네들을 깔끔하게 합당 문제는 당원들에게 맡깁시다 라고 하면서 말을 못하냐? 그렇게 하면 당내 조용하고 지네들도 방법이 알죠. 얘네들의 타겟은 합당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청래를 끌어내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정청래를 끌어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합당은 당원들에게 맡깁시다라고 하면서 조용해질 수 있는 상황을 이 합당이라는 문제로 지금 정청래를 흔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시끄럽게 계속 만드는 거고 이 기회에 합당 정청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청래를 가장 우리 민주 진영을 중심을 잡고 있는 정청래의 뒤에는 김어준이 있다라고 하면서 김어준 음모론을 퍼뜨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억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야 정청래랑 김어준이랑 무슨 사이가 있다고 그냥 친한 사이? 야 정청래 김어준 친한 거 못 봤어? 20년도 넘었어. 정청래가 언제 김어준이 언제 정치를 한다 그랬냐 공천권을 달라 그랬냐. 사람들이 볼 때는 김어준에게 반감을 갖게 하면서 김어준의 영향력을 줄여야만 정청래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런 게 있어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랑 더민초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이재명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죠?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재명의 시대죠. 그러나 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지지를 하는 것이지 이재명 파리를 하는 놈들의 시대를 만들지는 않아요. 제 말 맞죠? 응?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지 이재명 파리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놈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막 흔들면
막 흔들면 나 찐명이야 찐명. 내가 이재명을 지킬 거야. 연명을 하면 당원들은 뭐라 하냐면 당원들이 지킨다. 정치인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지키는 겁니다. 안 통하는 것이죠. 제가 글에다가 이런 글을 써요. 친노 친문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친명의 시대가 왔지만 결국은 바다에서 만나는 강줄기가 변할 뿐이에요. 이재명의 시대라는 물길이 바뀌었을 뿐이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응? 민주당 지지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패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실패했나? 김대중 대통령의 양김 분열부터 우리 어떤 민주 진영의 그 지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의 쓰라린 아픔, 정책적 과호, 민주 진영의 분열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민주당 당원들에게는요, 누가 더 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 누가 더 찐명이냐 이거는 당권 싸움할 때 필요한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가 찐명이냐 아니냐는 이재명이 당대표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진짜 찐명이냐가 필요한 싸움이에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순간 찐명은 분열의 언어인 거예요. 당원들은 그걸 알아요. 모든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지네가 더 찐명 타령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 난 반명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인 1표제를 찬성하는 분들이 반명이에요? 합당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명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지금 제목에도 썼듯이 찐명이냐 친명은 분열의 언어예요. 모두가 친명입니다.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고 민주정권의 재창출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신경을 쓰는 것이고, 응?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누가 더 찐명이냐를 보지 않아요.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그게 더 지금 마음 졸이는 거예요. 누가 더 찐명이냐 누가 더 반명이냐 이거는요,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끝난 사안이에요. 민주당 당원들은 이미 소원 성취를 했거든요.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이 정권을 지지하고 지키는 게 하나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네가 찐명이냐 내가 찐명이냐 하면서 권력 다툼을 하니까 그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도 딴 사안 같으면 이게 대통령에게 유리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근데 사람들이 판단할 때, 야, 1인 1표제가 저게 반대할 사안이야? 1인 1표제랑 왜 정청래랑 억지로 보이는 거죠. 그 이면에는 본인들의 우리는 개선 장군이다. 우리가 찐명의 기득권이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권리당원, 언제부터 저것들이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히죠. 대의원제 유지하자는 말이 찐명이라고 하는 놈들한테 나오는 게 더 웃깁니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중심은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친노 친문, 전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지금도 사랑하고 느끼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예요. 전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 아직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행복했어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예요. 왜? 정권을 뺏겼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실패한 정부예요. 왜? 정권을 뺏긴 거예요. 정권을 뺏긴 정부는 실패한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권을 실패한 것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성공한 정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성공하니까 노무현이라는 더 특출난 대통령을 만드는 거예요. 응? 저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장 아쉬운 건 딴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을 윤석열 시켰다 이거 아니에요. 조국을 당할 때 방관했다 이거 아니에요. 정권을 뺏겼다예요. 정말 맞죠?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향한 가장 아쉬운 점은 조국을 지키지 못했다, 검찰총장을 윤석열을 시켰다가 아니야. 정권을 빼앗겼다예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윤석열을 임명을 하고 조국을 어떻게 보면 희생이 되는데도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양이 됐다라고 하면 아무도 문재인을 욕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0.73으로 지지 않고 권력을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연속 정권이 탄생을 했다 그러면 절대 문재인을 욕먹지 않아요. 다른 얘기 좀 하자. 그 다른 유튜브를 봐가고 그 딴 얘기 뭐 먹방 얘기하고 뭐 그 날씨, 운세 그런 얘기 많아. 딴 데 가서 딴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해서 좀 알면 정권을 빼앗긴 그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겐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제가 왜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지금 더민초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을 시끄럽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볼 때는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합당 찬성파예요. 합당이냐 아니냐가 이렇게 시끄러울 문제입니까? 당대표가 던지고 토론해갖고 찬반이 막 격렬하게 일어나지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당원들에게 전당원 투표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이거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것도 찐명이라는 놈들이. 모두가 친명인데 찐명 타령하면서 이걸 시끄럽게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겁니까 이게? 개혁 입법이 산적하고 민생 법안이 산적한데 오로지 당대표 까고 당대표 사퇴하고 당대표 끌어내리는 게 그게 권력투쟁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합당을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하바리들이 찐명 막 이래요. 자기네들이 뭐가 된 것 같아요. 막 우리들이 뭐가 하면 정청래도 끌어내리고 자기네들이 막 떠들면 당원들도 자기네들을 막 지지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밖을 못 봐요. 우물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흙탕물을 튀기고 있고 물이 탁해지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바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바다에서 민주당의 역사를 지켜봤고 민주당의 분열을 지켜봤고 민주당의 성공과 실패를 다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산전수정 다 겪었죠. 여러분들 보시면요. 본인들만이 찐명이고 본인들만이 이재명을 지킨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배타 정치가 시작돼요.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 우리만 찐명이고 우리만 이재명을 지킨다 그러면 가장 나쁜 게 개파의 분열이 아니라 배타 정치가 시작된다는 거야. 충성 경쟁이 시작돼요. 국민에게 선택받고 좋은 정치를 하려고 그러지 않고 이재명을 팔아서 충성 경쟁을 하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타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지금 그게 바로 일어나고 있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찐명파리 의원들의 현 주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찐명파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더민초, 이 당을 시끄러워하는 인간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지층이 분열되는 거예요. 지지층이 분열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응? 지금 정치의 기준이 합당 찬성은 우리 편, 합당 반대는 적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저렇게 찐명파리하는 새끼들이 벌써 민주당 지지층을 분열로 만드는 거예요. 응? 진짜 김어준이 공격받는 이유, 제가 지금 저번에 글 쓴 거 여러분들 많이 안 보셔서 얘기했는데 김어준이 공격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저 찐명파리하는 일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더민초 의원들이 자기네들은 우물 안에 놀고 있어요. 그 우물 안에 지네들이 노는 놀이터에 김어준을 자꾸 끌어들이고 싶어요. 근데 김어준은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김어준도 자기네 우물판에
들어오게 해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은데 김어준은 절대 민주당의 의원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운 거죠. 김어준은 특정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의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민주당이 어떻게 지선이면 지선, 총선이면 총선,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민주당이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김어준을 쟤네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김어준은 단순히 민주 진영의 스피커가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을 연결시켜줘요. 좀 굉장히 심오한 얘기죠. 김어준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 이재명의 역사를 당원들로부터 잊지 않고 그 기억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지금 찐명파리 하는 애들은 뭐죠? 모든 걸 지우고 이재명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재명만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 전에 민주당 역사를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정치라는 게 어떻게 그 과거를 지울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민주당 지지층은 에게 김어준은 지난 과거에 우리가 그 슬프고 힘들고 그랬던 모든 기억을 김어준이 연결시켜주고 민주당과 지지층들이 단절시키려는 그 어떤 세력들로부터도 사실 막아주고 있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문재인을 악마시키고 지우고 싶은 세력들이 국힘당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문재인을 악마화시키고 지우고 싶어하는 세력은 찐명파리 세력들입니다. 봐봐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쟤네들에게 공격받는 건 딱 하나예요. 문재인을 지우지 않고 조국을 악마화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을 과거로 밀어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거룩한 계보를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왜? 이들은 그 전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민주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민주당의 역사와 민주당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을 모든 걸 지우고 이재명만 부각시켜갖고 자기네들이 민주당의 권력을 창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도 과거로 밀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을 악마시켜갖고 지우면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도 그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김대중은 기억도 안 나니까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김어준을 가장 미워하는 이유고 김어준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문재인을 지우지 않고 민주정권으로 인정하고 그의 성공과 패배, 그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의 전통으로 인정하는 거죠. 조국을 악마화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을 과거로 밀어내지 않아요. 민주당의 실패와 성공을 다 맛본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민주당의 실패와 성공을 눈으로 다 맛보고 몸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선거 국면마다 어젠다를 던지고 선거 국면마다 계속 민주당 당원들을 독려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줬던 거예요. 민주당 당원들이 분노와 좌절로 씨름하고 있을 때 정치적 유머적인 언어로 당원들을 웃게 만들고 그 슬픔이 결국 복수의 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낙곰수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나고 모두가 분노하고 가슴에 멍이 들었을 때, 모두가 정치에 신물난다, 이제는 가슴에 피멍이 들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정치적 투박한 언어를 대중의 언어로 바꿔서 만든 게 낙검수예요. 낙검수를 통해서 다시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웃음을 찾았고 그 웃음이 속에는 이명박 박근혜를 향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을 불러냈고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이동영과 김어준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릇의 차이예요. 이동영은 우물 안에 대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김어준은 절대 우물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는 늘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동영은 우물 안에서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요. 김어준은 강물은 결국 바다에서 만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동영은 당권 싸움은 잘할 줄 몰라도 전체적인 대권 싸움에는 김어준이 더 빛나는 거예요. 우물 안의 정치인들, 찐명파리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판이 아니에요. 민주당 당원들의 기억력이에요. 오늘 심오한 말 많이 하죠. 최근에 느닷없이 나타난 찐명파리 정치인들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이런 애들이 가장 민주당 당원들, 바다에 떠있는 민주당 당원들에게 가장 두려움을 하는 게 바로 기억이에요. 기억. 이현주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지금 찐명파리하는 누구누구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민주당이 어떨 때 선거에 대승을 거뒀는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억을 지우려는 작업이 문재인의 악마화예요. 제 말 맞죠? 왜 저들은 문재인을 악마화시키려고 할까? 문재인 대통령에 좋게 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기억을 지우는 거예요. 기억을 지우면 최근 정치인들 중에서 남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 파리가 더 쉽거든요. 문재인을 지워야만 자기네들이 찐명파리 개파들이 더 힘을 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당원들은 기억을 지워지지가 않아요. 응? 그래서 그들에게는 문재인도 지워야 될 사람이지만 김어준도 기억 속에서 지워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공격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민주당이 어떨 때 분당이 됐고 어떨 때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서사가 있고 어떻게 고통을 받고 다 기억하거든. 정권을 뺏겨서 문재인을 원망도 해봤지만 미워할 수 없거든.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은. 갑자기 민주당 지지자,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의 지지자들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처음 지지자들은요, 비민주당 플러스 성남 진보당 세력들이었어요. 걔네들이 이제 전면에 핵심으로 등장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룰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거룩한 계보를 보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국힘당과 싸우려고 바다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민주당도 아니었던 하바리들이 손가역이에요. 걔네들이. 과거에 걔네들은 민주당 가입한 적도 없는 애들이에요. 민주당도 아닌 것들이 갑자기 들어와갖고 우리가 이재명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역사를 지우고 싶은 거죠. 왜? 그들은 민주당 역사와 같이 안 했으니까. 민주당 역사에 걔네들은 일조한 적이 없으니까. 응? 김어준을 왜 흔드는지 아시겠죠? 김어준은 바다에 나가 있는 오래된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기억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노가 친문되고 친문이 친명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 말 공감하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저를 많이 아셨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했죠.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건 뭐죠?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기억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응원을 하잖아요. 기억을 지우고 싶어하는 세력과 그 기억을 연결해주는 김어준이 미운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청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래를 흔드는 건 단순히 정치적 판단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청래는 개파가 관리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찐명파리 더민초가 왜 정청래를 흔드냐? 합당 때문에 흔드는 게 아닙니다.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관리라는 게 무엇이냐? 특정 개파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 않아요. 제 말, 이런 말을 어디서 듣겠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당대표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더민초라는 친명 최대의 조직이라고 하는 그 그룹을 이익을 챙겨주는 대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정청래는 그렇게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관리가 되는 대표가 아닙니다. 왜 그러면 정청래는 관리가 안 되냐? 정청래는 민주당 지지층, 즉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다에 떠있는 정치인과 연결된 정치인이에요. 태생이. 광장에서 정치를 시작하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은 이미 바다에서 어떻게 하면 선거를 이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청래는 이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즉 바다와 연결된 여의도에 갇혀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바다와 연결된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당원들의 심리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의 언어와 당원들의 심리를 가지고 당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몇 안 되는 여의도 담벼락에 갇혀있지 않고 바다에 떠있는 당원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정치인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당원의 언어로 얘기해요. 그리고 당원의 언어로 얘기하고 그 당원의 언어로 정치를 확장해요. 그래서 지금의 당대표까지 된 거예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정청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우물 안에서 찐명파리를 하면서 충성 경쟁을 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여의도의 문법을 따르지 않아요. 여의도의 문법을 파괴하려고 그러니까 정청래가 과감하게 1인 1표제, 전당원 투표제를 붙이는 거예요. 우물 안에서 작동하고 여의도의 문법을 따르게 되면 정청래는 당연히 대의원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특정 계파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 않으니까 모든 걸 당원 뜻에 간다고 하니까 정청래를 공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청래를 공격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여태까지 당대표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정치를 모르는 새끼들이.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최대 계파라고 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을 파리를 하면서 지네가 권력을 잡은 거죠. 그렇죠? 지네가 당권을 잡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모두가 친명인데도 거기서 찐명 타령하면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랑 부딪히는 거예요. 왜? 정청래는 여러분들 당대표는요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당대표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의사를 조종하는 자리예요. 총대를 매는 자리예요. 제 말 맞죠? 당대표는 권력으로 당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총대를 메고 조종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 개파 정치에서 여러분들 조종은 어떻게 보이냐면 무능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늘 분열 사태를 겪었던 것은 개파 정치였어요. 친노, 친문, 정세균, 이낙연계, 정세균계, 누구계. 이게 늘 선거만 되면 분열의 언어가 되고 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휘둘러서 상대방 개파를 죽이고 이게 그 권력을 쓰지 않으면 무능으로 보이게 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 결과 지금 민주당이 어때요? 지금 제가 민주당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적 논쟁과 토론은 없어지고 누가 뒤에 있고 음모론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합당 제안을 했던 게 그 뒤에 김어준이 있다라는 얼빠진 소리라는 겁니다.
전략이나 합당을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고 합당을 했을 때 몇 개월까지는 시너지 효과가 가고 완전한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뭐 1년이 걸린다. 이런 어떤 전략과 논쟁과 토론과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너 합당대항 김어준이 시켰지. 이게 무슨 국회의원, 이게 여러분들 국회에서 논의되고 국회에서 토론돼야 될 만한 주제인가요? 너무 수준이 떨어지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수준 떨어지잖아요. 아니 합당 제안을 김어준이 배후에서 했다. 이런 걸 갖고 당대표를 공고하는 게 제가 보면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전략적으로 합당을 했을 때 어떤 마이너스가 되는 점, 합당을 했을 때 어떤 플러스가 되는 점, 완전한 합당의 시너지 효과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시너지 이제 합당에 언제 지금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언제 합당했는지도 모르고 다 그냥 민주당이라고 보듯이 완전히 녹아들 경우에는 언제까지 이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응? 지금 정청래의 합당 제안은 바다를 넓히는 겁니다.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요, 우물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옳습니까? 바다에 나가 있는 당원들에게 우물 안에 다시 기어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이미 당원 주권을 경험을 해봤고, 수박 청산할 때 당원들이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던 자들과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했던 놈들을 당원들이 전부 손본 경험을 갖고 있는 당원들은 이미 바다에 나가 있어요. 왜? 제가 왜 자꾸 당원들이 바다에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우물 안에서 꺼내서 강에다가 강으로 보내서 강에서 같이 그 험한 그 물줄기를 타고 바다까지 온 거예요. 그 바다는 무슨 말이냐? 강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 있는 우물 안에, 성남시장이라는 우물 안에 있던 정치인을 강으로 꺼내서 경기도지사로 강으로 꺼냈더니 더 죽이려고 하고, 당대표를 만들었더니 더 죽이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바다까지 같이 온갖 화살을 맞고 가야 되겠다. 대통령의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넓은 바다에서 이렇게 민주당을 지켜보는 정치인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지금 찐명파리 하는 인간들은 자꾸 당원들을 우리가 찐명이야, 이재명은 우리가 지킬 거야 라고 자꾸 우물 안에 가두려고 해요. 누가 거길 들어가겠냐고요. 응? 늘 여러분들 정치는요, 민주당을, 제가 여러분들 민주당의 정치를 보면요,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외부에 의해서 망가진 적이 없어요. 내부의 공격에 의해서 민주당은 쓰러져요. 그 내부의 공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고 특정 인물과 플랫폼만을 중심으로 한 우물 정치예요. 모두가 친명인데 자기네들은 찐명이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이재명을 소유한 것 같이, 이재명을 만든 것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건 국민입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아니에요. 그쵸? 자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플랫폼으로 국민들에게 자기네들이 어필하고 싶어 한 거야. 그러면서 정치를 작게 보는 거죠. 계속. 자기네들은 우물 안에서 대장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적 지지자들은 이미 바다에 나가 있어요. 아무리 우물 안에 끌어들이려고도 우리는 가지 않아요. 응? 왜? 바다가 얼마나 넓고 광활한지를 봤기 때문에. 우물 안에 갇혀있는 놈들은 바다의 그 넓고 광활함은 모르는 거예요. 당원들보다도 못한 놈들이에요. 이 저민주 전국혁신회의랑 더민초라는 친명파리 하는 애들.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이미 우리는 바다가 얼마나 넓고 광활하고 그 수많은 강물들이 모여갖고 바다를 이룰 때 우리가 이 바다에서 안전한 항해를 하는지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우물 안에서 서로 대장이 되겠다고 싸우는 인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응?
우리가 찐명이야, 찐명이야. 응? 아무리 우물 안에서 여러분들 유튜브 안에서 쟤네들이 마치 막 대세인 것 같죠? 우물 안에서 대장으로 타고 우물 안에서 아무리 목소리 키우고 큰 소리 쳐봐야 바다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물 안에서 우리가 찐명이야, 우리가 대세야, 하바리들이 아무리 정청래 사퇴하라 외쳐도 바다의 광활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응? 민주당의 집단 지성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되고 더 넓은 바다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정치적 중심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당원들이. 결국 이런 우물 안에 갇혀있는 더민주 전국혁신의 찐명파리들 때문에 민주당 내부 소모가 커지고 정치 전반에 대한 지지자들의 피로감이 올라가고 혐오가 누적되는 거예요. 정치는 우물 안에서 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선거는 바다에서 치르는 겁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치는 우물 안에서 비판하고 치고받고 권력 투쟁을 할 수 있지만 선거는 늘 바다에서 치러져요. 그래서 왜 우리가 바다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아시죠? 그쵸? 우리끼리 선거 치르지 않잖아. 대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확장, 결국은 선거는 바다에서 치러지는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은 우물 안에서 권력 투쟁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보고 있어. 응?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선거가 바다에서 치러진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도, 당내에서는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도 왜 우리가 늘 대통령 선거만 되면 중도 확장, 중도를 얘기하나? 역사가 선거의 결과에서 증명되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지금 하바리들에게 정신 나간 우리 당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우리는 바다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물 안에 속에서 계속 싸움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바다에 나가 있는데 당원들을 자꾸 우물 안에 끌어들이는 그런 정치인들과 함께 다시 우물 안에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다시 바다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할 것인가. 모두가 친명입니다. 모두가 민주당이에요. 모두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어요. 거기 와서 충성경제, 분열의 언어, 이제는 멈추세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 길었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 글을 나중에 보고 싶으시면요, 여기 우리 시사타파 뉴스 있죠? 컬럼에 가시면요, 제가 1월 28일 날 당원 정치가 두려운 이유, 왜 우물한 권력은 바다를 공격하는가 라고 하면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진 바다에 있다. 이거를 애도의 날에도 멈추지 않은 정청래 흔들기. 김어준이 공격받는, 진짜예요. 김어준이 공격받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우물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김어준은 특정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민주당 지층의 기억을 연결하고 단절시키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문재인을 지우고 조국을 악마하지 않으며 김대중 노무현을 과거로 밀어내지 않는다. 그런 민주당의 실패와 성취를 동시에 말할 수 있는 드문 계좌다. 선거 국면마다 흩어지는 분노와 좌절을 하나의 정치적 언어로 번역하고 민주당 전체의 흐름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는 우물 안의 정치에 들어오지 않는다. 요 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좀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저기 카톡으로 보내고 좀 많이 좀 퍼날라 주세요. 네. 네. 오늘 연일 뭐 이연주, 한준호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실망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던 정치인들 맞나?
오늘 심지어 나 깜짝 놀랐어요. 1인 1표가 가결되니까 대통령 레임덕이 조짐 나타날 수 있다? 1년도 안 된 대통령한테 1인 1표제가 통과됐다고 이현주가 대통령 레임덕이 우려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회적으로 대통령을 깐 거예요. 이현주는 개인적 사심, 즉 조국이 법무부 장관 임명될 때 삭발을 하면서 난리를 쳤던 게 이현주입니다.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법무부 장관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현주 삭발 치시면 그 삭발 그냥 얘는 국힘당 DNA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현주 삭발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했는지 나오죠. 이현주 삭발, 조국 임명,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게 삭발 이유였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무소속 이현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삭발을 했어요. 응? 그런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한다니까 이현주가 왜 난리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응? 그쵸? 왜 했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1인 1표제가 가결이 됐더니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대통령 레임덕을 얘기해요. 대통령 레임덕은요, 레임덕을 바라지 않는 이상 1년도 안 된 대통령한테, 그것도 민주당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할 말은 아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현주의 꿈은 부산시장이에요. 조국이 민주당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는 부산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정치 분석이고, 저는 그걸 다 떠나서 찐명파리를 하면서 찐명에서 대통령 레임덕을 얘기합니까? 아, 이게 말이 돼요? 찐명파리 하면서 대통령 레임덕을 얘기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나 깜짝 놀랐어. 내가 잘못 봤나? 아니,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민주당 최고위원이 레임덕을 얘기한다는 것은 국힘당과 조선일보가 박수를 칠 일이고 언론의 기사가 도배가 돼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레임덕 얘기 나와. 이거 미친 거죠. 아니, 제가 여러분들, 제가 뭐 이현주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얼마나 조선일보 좋아하겠습니까?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 우려대. 저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 우려가 되는 것보다 이현주가 언제 국힘당으로 갈지 더 우려돼요.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저러다가 또 국힘당 넘어가, 그게 더 걱정됩니다. 이거는요, 망언이에요, 망언. 1인 1표제는 이제 여러분들 민주당을 앞으로 이제 개파 청산된 거예요. 이제 정치인들, 당원들 보고, 국민들 보고 정치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왜 바다라는 표현을 썼는지, 우리가 먼저 바다에 나가 있을 뿐이고 다른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조국혁신당의 동지들을 우리 당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들만 우물 안에서 지랄하는 거예요.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어떤 의사를 기다리겠다. 조국혁신당은 바다로 나갈 준비가 돼 있는 지금 정당이에요. 당원들은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바다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우물 안에 있는 새끼들이 지금 배를 잡고 있어요. 응? 정신 나간 것이죠. 어떤 분들이 제가 사람 잘 본다는 얘기를 합니다. 잘 봐요. 제 주변은 잘 못 보지만 저는
정치인들은 잘 봐요. 이현주 입당할 때 딱 이 말 했습니다. 사고 칠 거다. 이현주의 오늘 저 망발을 제가 크게 키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절대 자리를 주면 안 돼요.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이런 망발을 뱉어요. 이현주는 앞으로 더 큰 사고를 쳐요. 이현주는 어떠한 자리도 민주당에서 주면 안 돼요.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지금 1년 차고 당원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지, 이게 집권 3년 차 4년 차면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의 레임덕을 민주당에서 얘기하면. 이현주는 지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들이받아요. 정치는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대의를 따르고, 당대표를 최고위원이 무슨 꽂아 놓은 보리짝같이 째려보고 개무시하고, 그리고 본인에게 본인이 당하는 공격은 법적 조치 취한다 그러면서 당원들을 압박하고, 못된 정치를 배운 거예요. 딱 국힘당과 어울리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는 그 어떤 비난과 모략도 견디고 있어요. 이현주는 자기한테 쓴소리는 못 들어요. 제2의 이현주가 누구냐? 김남희입니다. 김남희. 조심하십시오. 계속 제가 김남희 경고하죠. 광명을의 김남희 조심하십시오. 더민주 전국혁신회 출신의 더민초. 합당을 반대한다. 지방선거에 불리하다. 오히려 정치 퇴행이다. 이런 정신 나간 발언을 합니다. 합당이 정치 퇴행이라고 얘기하는 초짜 같은 이런 인간들은 절대 국회의원 시키면 안 돼요. 응? 깜짝 놀랐어요. 합당을 정치 퇴행이라고 얘기하는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김남희 합당은 정치퇴행, 합당 반대, 민주당 김남희 지방선거에 불리하다. 지가 어떻게 알아? 오히려 정치퇴행, 이런 것들 진짜 정리해야 돼요. 연병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것들이 정신 차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당원 지금 최고위원들도 1대1로 만나고 있고요. 5일날 초선 의원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더민초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 예정이고요. 합당 반대 최고위원들과도 연쇄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치예요. 본인이 당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권을 쓸 수가 있지만 설득하는 작업이 민주주의인 거예요. 정청래다운 거예요. 지금 더민초 대표가 이재강 의원이거든요. 이런 애들도 다 더민주 전국혁신회 출신들이에요. 무슨 합당이 중단돼야 되고 말도 안 되잖아요. 지방선거 끝나고 합당하죠. 그럼 지방선거 때 조국혁신당이 여러분들 후보 안 냅니까? 그럼 개싸움 나르고 계속 설명하잖아. 선거 절대 떨어져서 치르면 안 된다. 선거를 한번 치르고 합당하자는 거는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응? 정청래 대표가 이현주, 황명선, 강득구, 더민초까지 다 직접 만나갖고 설득하겠다. 왜? 오늘 정청래 대표가 자신감을 얻은 거죠. 지금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가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당원들은 그래도 나를 응원하는 거라는 자신감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청래 대표, 여러분들 제가 정치가 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정치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라고요.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이현주, 황명선, 강극구, 더민초 이런 애들이 이번에 여러분들 당대표를 어떻게 대하는 건지 여러분들 눈으로 다 봤죠. 이게 정청래가 여러분들 당하는 것 같죠.
정청래가 체급이 커진 거예요. 정치는 늘 당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걸 버틴 사람의 체급이 커지는 거예요. 정청래는 그냥 당대표가 도전할 때 정청래가 당대표 깜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항상 지나고 봐봐요. 정청래가 무슨 법사위원장이야? 법사위원장 시켰더니 잘하네? 정청래가 딴 그 어떤 역대 법사위원장보다 잘해. 이게 되는 거예요. 정청래가 당대표 도전할 때 처음에 저도 정청래 당대표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아. 근데 사람들이 정청래 당대표가 도전하니까 실제로 돼. 그리고 정청래가 하면 정청래는 이미 당대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당대표가 돼서 이제 저렇게 초선들이나 더민초나 이현주가 계속 면전에다 대고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청래를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은근히 정청래를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지지층이 결집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대부분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게 뭘 저렇게 대표를 깎아내릴 일인가? 지금 정청래가 계속 힘들고 이런 것 같아도 속으로 정청래 대표는요, 제가 볼 때는 즐거울 거예요. 왜? 산전수전 공전전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때리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정청래를 나중에 대권 후보까지 키워주는, 덩치를 키워주는 게 이현주, 황명선, 강득구, 더민초예요. 여기저기서 이 기회에 정청래 연임하고 김민석이랑 붙자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벌써 연임 가자. 그래서 나중에 대선 후보도 도전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청래가 무슨 대통령감이냐 이런 사람들이 정청래가 버티고 당하는 걸 보면서 당내 서사지가 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이게 맞으면 맞을수록 덩치가 커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 바보들이. 응? 정치는 그런 거예요. 정청래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정청래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밖에서 정청래를 때리면 때릴수록 더 모여드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 좀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부동산을 계속 때리죠. 이번에 양도세, 중과세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5월 9일 날 끝난다. 나는 예외 없다. 이재명은 한다. 계속 때립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이게 선거 직전에, 즉 5월 9일 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지금 결정 내주지 않으면 선거에 막중한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2월 달에 이게 논쟁이 그러니까 딱 이재명 정부는 중과세 연장 안 해준대. 끝나면 선거에 영향이 없어요. 이게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참 뛰어난 게 5월 9일 날 시한이 연장이냐 아니냐가 돼요. 그러면 일제히 이재명 부동산 어떤 세금 때려잡기 막 이래요. 그럼 선거에 영향이 가죠. 첫 번째 그 이유가 있고, 이 부동산 투기를 잡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해요. 주가 오르는 거랑 부동산값 오르는 거랑 다르다. 주식이 오르면 여러분들 주식은 소액부터 어떻게 보면 큰 손까지 모두가 다양하게 투자를 하잖아요. 부동산은 안 그래요. 있는 사람만 투자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부동산은 10만 원부터 100만 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 억 단위의 어떤 큰 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식이 오르면 작게 투자했건 크게 투자했건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겁니다. 부동산은 어때요? 있는 놈만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오르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고 부동산이 오르면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해요.
어떻게 주식과 부동산이 같이 오르는 게 좋은 거다 이런 개소리를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동산은 오르면 주택이 없거나 무주택자들에게는 정말 삶의 목표가 없어지는 좌절감을 느끼게 해요. 예전에는 뭐 직장인들이 10년만 일하면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이 이제는 먹히지가 않아요.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채 살지를 못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값과 주가를 같이 평가하는 인간들은 대가리부터 고쳐야 돼요. 응?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가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세법을 다 볼 수 있어요.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빈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과거같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김현미 장관이 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동산 정책 국토부 장관으로서 얘기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줬어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다른 건 뭐냐? 부동산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하니까 시장이 반항을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김현미가 국토부가 발표를 하면 에이 하면서 여론을 흔들어 갖고 수정안을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안 꺾을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가 상승은 투자자들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집값 상승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가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분들 왜 계속 주가가 오르는데도 상법 개정하느라고 왜 주식시장에 왜 이재명 정부가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와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문재인 정부 때는 주식시장이 안 좋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메리트가 있던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부양을 하는 거는 부동산에 들어갈 돈을 주식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야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동산으로 향하는 돈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응?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집을 다주택을 소유하고 그러면 니들 좋을 거 없다. 나는 절대 지주이고 뭐건 원칙적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부동산에 돈이 쏠리는 게 아니라 주식에 쏠리는 겁니다. 그렇죠? 주식시장이 5,000포인트일 거 저는 주식 조만간 7,000포인트 올해 안에 돌파할 거라고 생각해요. 5,000은 기본이고 저는 7,000까지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부동산에 쏠리는 돈이 메리트가 없거든요. 부동산 지금 구입해봤자 부동산가 고점에 구입해갖고 세금 낼 바에는 지금 주식 투자세 없잖아요. 증권세 없잖아요.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은 지금 다주택들은 이제 결국은 너희들 안 팔면 손해고 주식은 계속 이재명 정부의 부양 정책과 장밋빛 청사진이 나오니까 돈이 어디로 쏠립니까? 부동산으로 갔더니 주식 시장에 오니까 왜 제가 이걸 어제 보고 깜짝 놀랐냐면 미국의 연준 의장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미국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아갖고 종합주가지수 5%인가 빠져갖고 제가 알기로는 5,000선이 무너졌었어요. 5,000선이 무너졌어요. 근데 반등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5,000선이 무너질 때 제가 뭘 깜짝 놀랐냐면 원래 과거에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의 그 소액 투자자들이나 일명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의 패턴이 뭐냐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나 소액 투자를 오를 때 사요. 주식이 막 올라갈 때 막 사요. 그래서 막 고점에 많이 불리죠.
주식이 여러분들 블랙 먼데이라고 하면서 월요일 날 블랙 뭐죠? 먼데이라고 해서 폭락할 때 기관이 팔고 개미가 쓸어 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개미가 4조 5천억을 사들였고, 그러니까 이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저가에 매수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 거죠. 막 주식 올라갈 때 이 정도 먹고 나와야지, 그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주식, 여러분들 주식이 떨어졌을 때 산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올라갈 희망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앞으로 장밋빛 비전을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반등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자들도 굉장히 똑똑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화, 이것도 이면에는 있지만 내면에는 있지만, 결국은 주식 투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나쁘니까 결국 돈이 흐름이 부동산으로 쏠렸다는 그거를 딱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졸속 합당 저지 전당원 서명 운동을 착수한다 그랬죠. 합당 논의는 지방선거 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전당원 서명 운동을 한다 그러길래 제가 얘기했죠. 저런 우물안의 개구리는 원외 당 정청래 대표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원외, 쟤네들도 원외 위원장으로 시작해갖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원외 조직이잖아요. 제가 원외 당대표니까 제가 상대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지금 대부분 원외 위원장들 중심이잖아요. 그 원외에서 올라간 애들이 더민초고, 제가 원외니까 지금 원외 당대표가 제가 한 6년째, 서초동에서 2019년부터 제가 원외 당대표로 한 6년째 맡고 있거든요. 7년 차죠. 제가 상대해 드릴게요. 저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사타파 유튜브 게시물에 가시면요, 드디어 제가 이거를 만들고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할게요. 읽어봅시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해체 요구, 개파 정치 이제는 끝냅시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의 승리라는 중대한 국면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에 당의 모든 역량은 국정 성과를 뒷받침하고 민생과 개혁을 완수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내부에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주축으로 한 일부 정치그룹과 인사들이 당의 단합과 당원 주권을 반복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절차가 아니라 개파 정치입니다. 이들은 합당 논의 국면에서조차 당대표가 제안하고 전당원 투표와 공론화 절차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밝힌 공식 입장을 반란, 권력 투쟁, 주류 교체 시도로 왜곡하며 조직적인 공격과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인 1표제 도입 당시 다수 당원이 찬성한 사안을 두고 절차를 핑계삼아 지도부를 공격하며 갈등을 증폭시켰고, 당내 주요 국면마다 자신들 개파를 중심으로 세를 규합하며 줄세우기, 영향력 확대, 공천권 나눠먹기를 노리는 정치 형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절차를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원 다수의 판단은 무시하고 개파의 이해와 권력 유지를 우선해온 정치였습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해당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입니다. 그러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형태는 당원 주권을 형해화하고 지도 체계를 상시적으로 흔들며 집권 여당 스스로 국정 성과를 가리고 상대 진영의 공격 소재를 제공하는 자해적 정치를 반복해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당대표와 지도부의 발목을 잡고 당을 내부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정치그룹은 민주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개파 청산이 필요합니다. 더민주 전국혁신은 더 이상 혁신이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은 개파 정치, 공천권을 둘러싼 이해 다툼, 당원 위에 군림하려는 구조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서명 요구, 잠깐만, 요거 좀. 서명 요구, 민주당은
당원 여러분에게 서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침묵하면 개파 정치는 굳어집니다. 당원의 이름으로 더민주당이 다시 국정과 민생, 지방선거 승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해체 요구에 서명을 바랍니다. 2026년 2월 3일 당원 주권 회복과 개파 총선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의 모임 밀동해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요거를 많이 퍼날라 하시면 돼요. 요거 눌러갖고 퍼날라 하시면 되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누릅니다. 안에 들어가요. 질문.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신가요? 네. 성명을 적어주세요. 이재명. 사는 곳을 적어주세요. 청와대.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010-1234-567896 추가로 전하고 싶은 의견을 적어주세요 하고 정보 동의합니다 하고 제출 누르면 끝이에요. 제출 누르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명이 현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해체 요구에 서명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많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가입된 대형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 1인 1표제가 돼서 이렇게 된 마당에 저걸 또다시 지금 전당원 졸속 합당 저지를 한다. 우물 안에 가두려고 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더 이상 우리가 좌시할 수 없죠. 제가 내일이나 모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 많이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명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시사타파 TV의 커뮤니티 게시물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이걸 누르면 바로 할 수 있고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우리 로레님이 올려주신 요거를 클릭하시면 서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현재 몇 명까지 서명했다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겠다 만국의 병이다 얘기하니까 제가 가장 화나는 기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장 이런 기사예요. 분양가 18억 신혼 청약 당첨자 627 규제로 집 못 사. 대출한도 6억 제한에 추가 대출 못 받아 잔금 미납. 여러분들 이 기사의 모순이 뭐예요? 마치 이 기사를 보면 국가가 부동산 대책을 하는 바람에 신혼부부가 집을 못 사게 됐다 해요. 저런 애들은 못 사도 됩니다. 제가 신혼부부가 18억 분양가 18억을 짜리 당첨됐다고 들어가려고 하고 대출 한도가 6억밖에 안 나오면 이거는 국가에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여러분들 대출 만약에 3분의 2 받아갖고 뭐 12억을 받았다고 칩시다. 3분의 2 대출 받아갖고 12억 대출 받으면요 얘네들 대출금 갚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국가에 고마워야 될 일인데 이 기사가 한겨레 기사다는 게 저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18억짜리 신혼부부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가 신혼살림을 18억이나 하는 이런 신혼살림 집도 걱정해 줘야 돼요? 신혼을 18억으로 시작하는 애들을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난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오지랖이 넓다 그래도 신혼 시작을 18억을 하는 애들을 우리가 굳이 뭘 쟤네들을 걱정하면서 저래갖고 부동산 규제 비판하려고 저런 기사를 씁니까? 국가의 손배소? 지네가 줄여가갖고 6억 대출 한다면 빚 없이 시작하는 게 낫지 않아요? 미친 것들 아닙니까? 언제부터 신혼집 18억을 억울한 사람으로 해갖고
한겨레가 저런 기사를 씁니까? 어? 미친 거야, 미친 거. 아휴, 난 진짜 이런 기사 보면요, 이재명 정부 깔라고 한 거야. 이재명 정부 깔라고. 어? 규제로 집 못 사, 국가의 손배소. 어? 신생아 우선 공급 청약 당첨 50대. 아이고 씨. 딴 데로 가요. 5억 미만 아파트 많아. 무슨 18억. 20대가 보면 욕한다, 욕.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하상이, 김영현 변호인 이하상이가 구속됐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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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세요. 아이, 나가세요. 지금 이진관 판사, 어? 우리가 왜 감치 안 하냐? 우리가 왜 감치 안 하냐? 계속 좀 의문이 있었잖아. 감치가 15일이거든요. 15일인데 대박이야. 15일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저는 요번에 감치한 것 같아요. 설을 감옥에서 보내게. 그쵸? 이게 날짜를 일부러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15일을 가장 고통스럽게 보내게 하려면 명절을 감옥에 있게 하는 거거든. 응?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15일이면 그냥 시간 가는데 15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진관 판사가 한 게 아니에요. 형사합의 한성진 판사가 16일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 침해 방해 혐의로 재판 끝났는데 이 변호사에 대한 이거는 판사들이 다 분노했대요. 이하상 하면 7을 떨어서, 이거는 우리가 뭐 색깔 뭐 이거 좋은 판사 나쁜 판사 다 떨어서 이하상을 가장 고통스럽게, 예, 명절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16일 날 나온대. 어쨌든 가장 15일을 고통스럽게 한 것 같아요. 정광훈 구속된 건 여러분들이 보셨고, 서부지법의 그 국민저항권 발언 그래갖고 그걸로 배후 세력으로 구속된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좀 짚어줄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국무회의를 하다가 검찰을 칭찬했어요. 왜 검찰을 칭찬했냐면, 검찰총장의 보고를 받으면서 칭찬을 했는데, 나는 몰랐는데요, 공정위가 여러분들 담합이나 이런 것들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수사할 때 공정위가 수사를 하고 그거를 고발을 해야만 형사 사건이 시작된다는 거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거 바꿔야 되지 않냐? 어? 왜 그러면 공정위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기업은 봐주고 어느 기업은 그냥 봐주고 어떤 기업은 수사도 못하고, 이거 공정위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거 폐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검찰에게 이번 단합 사건으로 밀가루 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빵값이 올라가고 막 그런다면서 검찰을 잘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하고, 요거 중요한 거 있네. 2개만 할게요. 요것도 3개만 할게요. 제가 준비를 많이 해놓고 방송을 해서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뭐가 진행되고 있죠? 지금 상설 특검이 진행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워낙 민주당이나 국힘당 문제가 시끄럽다 보니까 다 잊고 있는데, 지금 관봉권 띠 사건 상설 특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쿠팡이랑 관봉권 사건 여러분들 지금 특검이 상설 특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관봉권 폐기 의혹, 수사관들 여자애들 있죠? 그 젊은 애들 둘이 와갖고 막 말 맞추고 거짓말하고 있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피의자로 전환돼갖고 특검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걔네들 막 더맨더머로 서로 거짓말 떠넘기기 하다가 얘네가 진실을 얘기하나? 그랬더니 아닙니다, 쟤는 거짓말을 합니다, 막 이렇게 했잖아.
근데 지금 특검 수사하고 있어요. 응? 제가 안 그랬어. 막 이지랄 떨고 막 연병했잖아. 이거 다 거짓말했던 거 지금 특검에서 지금 김정민, 남경민 여자들 지금 여러분들 2명 여성 수사관들 있었잖아요. 피의자로 지금 조사받았어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정치분석 요거 국힘당 국민의 잣 장동혁이가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서 한동훈이를 제명한 다음에 여기저기서 사퇴 압박을 받고 언론에서 굉장히 문매를 맞잖아요. 장동혁이가 어떤 놈이냐면 내가 민주당과의 싸움이나 정치는 되게 못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의외로 당내 싸움을 잘하더라고. 당내 싸움을 할 때는 굉장히 저돌적이죠. 정청래 대표 앞에서는 막 이러고 막 정청래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을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란 세력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동함 막 이러잖아.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지금 친한계가 반기를 들었잖아. 응? 친한계가 반기를 들었더니 장동혁이랑 측근들이 어떤 돌파구를 하려고 그러냐면 장동혁 재신임 투표를 하려고 그래. 응. 장동혁 재신임 투표를 하려고 그래. 이거 왜 그러냐면요. 장동혁 재신임 투표를 장동혁 측근들이 거론하는 이유는 나머지 친한계를 치겠다는 거야. 만약에 장동혁이가 재신임을 친한계가 사퇴를 요구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는데 장동혁이 재신임을 통해서 당원들에게 재신임이 통과가 되면 장동혁 사퇴하라는 인간들을 치겠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지금 여기저기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국힘당 안에서 지금 막 개판되고 지네끼리 야 너 일로 와 막 싸움 나고 여론이 안 좋은데 장동혁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재신임이에요. 장동혁이가 지금 이 돌파구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그러니까 한동훈 제명 이후에 사퇴 목소리 이런 것들은 재신임 투표를 통해서 정면 돌파를 하게 되면 장동혁이가 이겨요. 그 다음에 우리 김민석 총리님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김민석 총리님도 다시 정신을 차리셨는지 오늘부터 정부 군기반장을 하겠다. 지금 오늘 올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는 업무 보고가 성과가 이재명 대통령이 올 거기 중반에 다시 한번 업무 보고를 받겠다고 해서 지금 내가 다 먼저 점검하겠다라고 해서 올해 각 부처의 핵심 과제를 직접 챙기는 군기반장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총리는 대통령 다음에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정에 전념해 주세요. 쓸데없이 당내 문제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 이현주, 한준호 이런 애들 배우에 김민석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당대표 출마를 할 땐 하더라도 총리가 뒤에서 조종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 총리가 자꾸 민주당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면요. 총리가 하는 모든 국정 수행이 정치적 행보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 김민석 대표랑 잘 아는 사이라서 제가 충원 드리는 거예요. 충원. 대통령이 정치 색깔을 띠고 대통령이 당무에 국무총리가 정치 색깔을 너무 띠고 당무에 개입하는 순간 모든 국정 행위가 정치적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민석이 뭘 했다라고 하면 전당대회를 위하는 거 아니냐. 모두가 국무총리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행보가 전부 정치적으로 보이면 그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김민석 총리님 국정에 전념해 주십시오. 그 말하고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거 있어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드디어 정청래 대표 적토마잖아 완전. 5일날 그 더민초
초선 의원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5일날 지금 김현정 원내 대변인이 민주당이 5일날 여러분들 개혁 입법 처리 2개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 지금 사법 검찰 개혁이 주로 지금 민주당의 과제로 남아 있는데 지금 5일날 본회의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적어도 개혁 법안 2-3개를 포함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 지금 열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사법개혁이냐 검찰개혁이냐 어떤 거로 할 거냐. 사법개혁 같은 경우에는 판검사들의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봤을 때 법을 왜곡 적용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법 왜곡죄 통과시키려고 해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재판소원제, 이걸 갖고 뭐 4심제니 연병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거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법안은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하고 공소청과 중대에서 중청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민주당은 아직 5일 본회의에 상정할 개혁법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5일날 개혁법안 2가지 정도를 통과시킨다고 했으니까 제가 보면 법 왜곡죄는 좀 후순위로 밀릴 것 같고요. 제가 좀 알잖아요. 법 왜곡죄는 논란거리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뒤 후순위로 밀릴 것 같고, 대법관 증언을 먼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첫 타자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 방향에서는 일단은 공소청과 중수청, 중수청의 이원화 이런 거는 폐기시키고 둘 중에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또 개혁 법안 중에는 뭐 검찰 개혁, 사법 개혁도 있지만 상법 개혁도 있죠. 그래서 상법 개정안도 3차, 왜 그러면 상법 개정안을 3차로 통과시키게 되면 주식시장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법안을 할 건지. 그러면 또 국힘당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개소리 말잔치, 필리버스터라고 하면서 개소리 말잔치를 하게 되면 이번에 다행히 국회의장과 부의장 말고도 상임위원장들도 사회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개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이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여러 군데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가 번쩍이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귀가 번쩍이는 얘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귀가 번쩍이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들 이번에 전반기 국회가 언제 끝나죠? 전반기 국회가 언제 끝나요? 제가 미리 이제 심층분 이제 어떻게 보면 원외 당대표로서 제가 후반기, 그러니까 전반기는 제가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민주당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해체 이런 것들을 제가 전반기 당대표로서 제가 잘 주도한 것 같거든요, 원회를. 그러면 제가 이제 6월 1일부터 하반기 국회를 그러면 원회 당대표로서 어떻게 제가 좀 운영을 할 건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하반기 5월 31일까지가 이제 전반기 국회가 마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장 곤욕스러운 게 뭐냐면 임의자예요. 임의자가 재정경제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대미투자법을 국회에 상정을 못하고 있죠. 그렇죠.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의자가 재정경제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을 해도 그 관세 인상의 요인이 대미투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임의자는 어떻게든지 이런 미국을 불편하게 해서 왜 자기 재정경제 미국의 트럼프나 의회에서 임의자 드라이 why fast 왜 안 통과시키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냥 이재명 정부를 깔 거 아니야.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 제가 원외위원장으로 얘기합니다. 왜 정청래가 연임을 해야 되냐? 하반기 정청래가 지금 여러분들 연임뿐만 아니라 정청래가 지금 당대표로 있는 게 왜 중요하냐? 정청래를 지켜야 하는 이유. 하반기에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와야 됩니다. 민주당이 6월 1일 날 국힘당에게 줬던 상임위를 다 회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얼마든지 1년간 제 전략은 다 갖고 오면 연병을 합니다. 그렇죠?
다 갖고 오면 연병을 하니까 올해 2026년, 2027년까지 하고 선거를 앞두고 몇 개 나눠주면 돼요. 민주당의 의회 독재다고 연병을 하지만 눈깔에 안 띄면 정부는 성과로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정부는 성과로 얘기하면 돼요. 정청래는 할 사람이에요. 다행히 지금 정청래가 8월까지 당대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국힘당에게 협조 안 하면 상임위 없다라고 할 사람입니다. 이걸 무슨 유불리로 해서 유불리? 저는 뭐 민주당의 상임위를 다 갖고 올 경우에 모든 국정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불리하다. 의회 독재다. 연병들해요. 상임위 몇 개 내준다고 민주당이 책임 안 지냐? 상임위 몇 개 내준다고 민주당이 입법 독재 소리 안 듣냐? 똑같거든. 제 말 맞지 않아요? 민주당이 거기 상임위 몇 개 준다고 국힘당이 입법 민주주의라고 하냐? 어차피 입법 독재라고 연병해. 국회 상임위원장 몇 개 준다고 어차피 국정 책임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얘기해? 아니야. 이재명 정부의 모든 무한 책임을 져야 돼. 저는 이번에 개혁의 타이밍은 내년까지거든요. 올해 내년 끝나면 선거예요. 2028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개혁의 타이밍은 내년까지도 아니에요. 2027년 상반기까지 개혁을 마쳐야 돼요. 1년 반 남았어요. 왜 그러면 내년 여러분들 이제 7월 넘어가면 여기저기서 이제 지역구 싸움이 벌어지고 각 당이 이제 총선 체제가 전환돼요. 제 말 맞죠? 그러면 민주당의 개혁의 시간은 2027년 6월 말까지로 봐야 돼요. 내년 6월 말까지로 봐야 돼. 그럼 올해 내년 1년 반이에요. 개혁의 방해는 국힘당이에요. 무슨 국힘당과 협치를 하고 대미 투자법도 통과 안 시켜주는 이런 망국정당인데 무조건 상임위 다 갖고 와야 돼요. 선거 앞두고 징징거리면 몇 개 주면 돼요. 그렇죠? 선거 앞두고 징징거리면 몇 개 주면 돼요. 안 받는다고 하면 지네가 불리한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딴 사람들은 몰라도 정청래는 할 사람이에요. 근데 봐봐요. 정청래가 상임위 국힘당은 내란 정당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으면 상임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민주당의 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수박들이 국힘당 상임위 나눠줘라 난리를 못 칠 거 아니야. 그래요? 국힘당 상임위 나눠줘라. 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그것도 반대할 거야? 그것도 반대할 거냐고. 말 같은 소리도 안 되지. 언년이 또 이 자로 떨 거야? 내 고향. 제가 이현주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고향에 가십시오. 고향에 돌아가세요. 타지 생활하니까 안 어울려요. 이현주 의원님은 이현주 의원님 나올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색깔이 맞지 않아. 고향이 그리울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고향으로 보내드릴게. 얼른 탈당하십시오. 알겠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